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난 어릴 때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어. 집에는 형,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사촌 여동생까지 있었어. 사촌 동생은 나와 동갑이었지만 내가 빠른이라 오빠였는데 그 애의 아버지는, 그러니 나의 삼촌은 건달에 숙모는 술집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어. 어린 시절이라 어른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진 않았어. 근데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우리 집에서 5살, 7살까지는 같이 살았었어.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걔는 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간간히 만나다가 내가 4학년 되던 해부터는 아예 삼촌 가족과는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이 되던 11년 설날에 오랜만에 삼촌과 나처럼 어른이 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어색하기도 한데 반갑기도 한 마음에 서로 번호도 주고받고, 그날 밤에 그 친구가 문자가 왔어. 오빠, 오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그래, 자주 만나자 우리. 오빠, 근데 그거 기억나? 어릴 때 오빠가 귀신 보이면 쫓아서서 항상 고마웠어. 그 문자에 잊었던 내 어린 시절 기억이 생각났어. 걔의 외할머니는 무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2가지 이야기야. 하나는 우리 집 베란다에 까만 관이 있었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정말이야. 어릴 땐 그게 관인 줄 몰랐는데 검정색 나무로 된 상자였어. 그 애 말로는 어린 시절 그때 집에서 나랑 둘이 숨바꼭질 하다가 숨으러 거길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거기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귀신 있다고 날 불렀었는데 당연히 내 눈엔 보이지 않으니 내가 오빠인 척 저리 가라고 휘휘 해줬다는 거야. 2번째는 할머니, 나, 걔 이렇게 셋이 거실에서 자다가 새벽에 자기가 뒤척이다가 잠에 섰겠대. 베란다 쪽에서 자던 걔가 무심코 밖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베란다를 보면 창문이 위에는 방충망으로 되어 있고 실외기를 다는 밑쪽은 쇠창살을 달아두는 2단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 밑에 쇠창살 사이 간격에 남자가 얼굴을 낀 채 멍하니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집은 11층인데. 그리고 그때도 걔가 날 깨워서 내가 허이허이 하고 잤다는데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그러다가 지금은 또 걔네 가족이랑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써본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이야기야. 나는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몇 있었어. 나와 친구인 K, T, R까지 여자아이 4명이 있었어. 우리 4명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고 자리도 가까워서 서로 친하게 된 친구들이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엔 K랑 T는 다른 반이 되었지만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만나 놀곤 했어. 어느 더운 여름날 우리는 평소처럼 복도에 모여 오늘은 어떻게 놀지? 떠들고 있었어. 그러던 도중 K가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어. 그 높은 맨션 가보지 않을래? 아직 가본 적 없지? 그 맨션은 15층짜리 건물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 당시만 해도 맨션은 주민 외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서 우리도 근처 여러 맨션에 놀러가긴 했어. 하지만 그 높은 맨션은 조금 먼 데다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어. 그런데 K의 말을 듣고 R이 말했어. 거긴 안 돼. 왠지 의미심장한 말에 K는 어째서? 라고 물었어.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서 그러셨어. 그렇게 알은 말했어. 나는 그게 무척 신경 쓰여서 뭐야 그게, 가보자, 신경 쓰이잖아, 라고 말해서 친구들을 부추겼어. 그러자 알은 나는 먼저 갈게, 미안해, 라고 말하고 먼저 가버렸어. 티는 알이 먼저 돌아간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결국 나와 K만 맨션에 가기로 했어. 그 맨션까지는 학교에서 3km 정도였을까? 조금 멀어서 도착할 무렵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 그날은 비가 내린 뒤 되어서 아스팔트와 빗물이 섞인 이상한 냄새가 주변을 자욱했어. 언제나 맨션을 탐험할 때는 계단으로 맨 2층까지 걸어갔지만 그날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어. 그렇지만 K가 많이 지쳤는지 조금 쉬자고 말을 해서 탐험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로비에 앉아 쉬기로 했어. 10분 정도 학교 이야기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2개에 있는 엘리베이터 중 하나가 1층으로 내려왔어. 눈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어라? 하고 생각해서 안을 보았더니 새빨간 여자 구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어. 사람은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K를 불러서 그 빨간 구두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K가 오자 구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둘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가보기로 했어.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는 1, 3, 5, 8, 11, 14층에만 서서 그 외의 층에 가려면 가까운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걸어가야만 했어. 우리는 14층으로 가서 걸어 올라가기로 했어. 엘리베이터가 5층을 지나갈 무렵 엘리베이터 유리창 너머 아까 그 빨간 구두가 보였어. 내가 아까 전에 그 구두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5층을 완전히 지났을 때였어. K는 응?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고 나는 조금 전 1층에서 봤던 빨간 구두가 5층에 있었어 라고 말했어. 하지만 K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지 별 반응이 없었어. 나는 왠지 걱정이 되어서 8층 버튼을 눌렀어. 5층까지 내려가서 확인하라고 했던 거야. 나는 K에게 먼저 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고 8층에서 내렸어. 8층의 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7층, 6층으로 계속 내려갔어. 그리고 5층. 아무리 찾아도 그 빨간 구두는 없었어. 도대체 아까 그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의 오른 버튼을 눌렀어. 반대쪽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음을 표시하고 있었어. 나는 K가 이미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급해졌어.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어. 그 순간 나는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 그 새빨간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던 거야. 구두 전체가 기묘할 정도로 붉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사람 역시 타고 있지 않았어. 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몹시 무서워졌어. 하지만 위에서는 K가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걸어서 15층까지 걸어가기로 했어. 나는 초조해져 있었어. 어떻게든 빨리 K를 만나고 싶다는 이상한 고독함이
나를 덮치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는 15층에 도착했어. 하지만 15층 어디에는 케이는 보이지 않았어.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온 나머지 화가 나서 먼저 가버린 걸까? 나는 케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어. 케이! 어디 있어? 맨션 안엔 내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 근처에 있다면 내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 생각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무시하는 걸까?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기분 나쁜 것을 계속 본 것에 대한 공포감과 케이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방황하는 고립감이 가득했어. 나는 한시라도 빨리 케이를 만나 이 맨션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바깥에서 케이를 기다리기로 했어. 14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탔어. 다행히 이번에는 빨간 구두가 없어서 살짝 마음이 놓였어. 그리고 나는 1층 버튼을 누르고 빨리 도착하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했어. 솔직히는 너무 무서웠어. 눈을 감아서라도 엘리베이터 유리창 너머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문이 열렸지만 나는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그러자 남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습니다. 어라? 눈을 뜨자 경찰관 2명이 나를 내려보고 있었어. 한 명은 무전기에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었어. 왜 그러니?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안도감에 사로잡혀 그 경찰관에게 안겨 통곡했어.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사정을 모두 설명했어. 나 말고 케이도 같이 왔어요. 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의 얼굴이 단번에 파래졌어. 그 다음 들었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경찰관들은 그것 때문에 출동했다는 거야. 이유는 알 수 없었어. CCTV에는 나와 K 모습만 찍혀 있었어. 나는 경찰에게 여러 번 신문받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사고 처리로 되었어. 하지만 나는 그날 확실히 보았어. 무서울 정도로 가지런히 놓여있던 빨간색 구두를 3번씩이나. K는 정말 단순 사고로 죽은 것일까?